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광개토 태양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입니다. 요즘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즉 한국사 교과서는 광개토 태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발간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이 자유롭게 출판하는 자유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해서 만드는 국정교과서, 교육부의 관리를 받지만 민간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검정교과서, 국정이나 검정교과서가 없는 경우 교육부가 교과서로 인정하는 인정교과서 등 4종류가 있습니다. 국사는 그 중요도 때문에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를 만들지만 보편화된 과학교과서 등은 간섭이 덜한 인정교과서로 만듭니다. 오늘 말하려는 국사교과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때 국정교과서로 하려다가 지금은 검정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검정 심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검정이나 국정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 발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이 책들은 물론 교육부 검정 교과서입니다. 검정 교과서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이념과 수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왕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마다 광개토 대왕이라고 적고 있는데 광개토 왕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저는 광개토 태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광개토 태왕 비문에 태왕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명 표기에 있어서 광개토 태왕 능비의 소재지를 중국 지린성 지안이라고 적는 것은 오베이 T입니다. 저는 길림성 지반이라고 적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외국 지명은 현지 발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의 역사 영역에 있었던 지명은 우리 발음 그대로 적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길림성 지반이라고 하면 우리의 역사라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지만 지린성 지안이라고 하면 완전히 남의 역사를 대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세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27쪽에는 광개토 태양능비의 사진이 실려 있고 옆에 겨우 3줄 정도로 광개토 태양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학사 교과서에 실린 광개토 태양의 업적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개토 태양은 활발한 정보 활동을 바탕으로 만주 지방을 대부분 차지하였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면서 신라와 가야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업적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또 동아출판의 한국사 교과서 30쪽에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나옵니다. 광개토 태왕 때는 노동지역과 만주를 차지하고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 이북을 점령하였다. 왜가 가야와 함께 신라를 침공하자 원군을 보내 격파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역시 3줄밖에 안 되지만 하단의 참고 자료란에 광개토 태왕 능비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왕의 은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험은 사해에 떨쳤다는 비문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부여를 병합하였으며 요동과 북방으로 뻗어나갔다고 다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26쪽에는 광개토 태양 능비 사진을 소개하고 그 업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 때에는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남으로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도와 왜군을 물리쳤다. 나아가 백제, 왜와 연결된 가야를 공격한 뒤 한반도 남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또한 거란과 후연 등을 격퇴함으로써 요동과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주둔시킨 사실과 요동까지 정벌한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가 내린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서술해야 하므로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검정 교과서가 아닌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서 나온 대한교과서에는 광개토 태양의 업적을 3쪽 분량으로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광개토 태왕의 진정한 업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서쪽 시계 방향으로 후연, 비려, 동부여, 숙신, 외, 신라, 백제에 이르기까지 사방 나라를 정벌하였습니다. 북으로는 요동과 만주, 남으로는 한강 이북까지 차지해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강대국이 되었다는 말은 고구려의 무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잃어버린 옛 영토를 회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며 그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원형을 찾아 자기 시대에 재현하는 것이 바로 다물이고 다물의 정신입니다.
역사는 원형을 재현하는 의지에 의해 발전합니다. 원형을 모르면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원형을 되찾아 재현하는 의지의 힘이 바로 역사의 신입니다. 광개토 태왕은 그 시대 역사의 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태왕의 업적을 말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천손의식입니다. 1600여 년 전 고구려 사람들은 하늘의 자손, 하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의미로 보면 천손이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돕는 상생의 정신, 이런 사람들이 천손의 사람, 천손의 후손이 아닐까요? 둘째, 천하 중심 사상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의미로 보면 지배나 정복의 의미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봉사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이 국제적인 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는 천하 중심 사상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영락연호입니다. 1600년 전 광개토 태왕은 스스로 연호를 영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영락이라는 말에는 사해를 영원한 행복의 낙원으로 건설하겠다는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이 18살에 왕위에 올라 22년 동안 제의하다가 39살에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비록 짧지만 굵고 큰 삶을 살았습니다. 넷째, 북부여의 존재입니다. 1600여 년 전 비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북부여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마다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구려 이전에 북부여가 있었고 그 북부여는 고조선을 이었기 때문에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내려온 정통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북부여는 우리 몸으로 보면 이 목과 같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광개토 태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알려주고 있지 못한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 고대사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구려 역사를 바로 알면 북부여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북부여 역사를 바로 알면 고조선의 역사까지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구려 역사 중에서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구려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지금까지 새로운 광개토 태왕 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